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시가 별관 증축 문제로 시의회를 압박하자 의회는 시민단체와 함께 재난지원금 요구로 응수하며 국면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인근 순천시의 청사 건립에 대한 협치와 비교되는 가운데 시와 의회 간의 소모적이고 지리한 논쟁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계속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여수시의회 정례회 개회에 맞춰 여수시청 공무원 노조가 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별관 중축 여론조사를 무산시킨 시의회를 규탄하며 각성과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노동조합의 일관된 입장은 빨리 통합청사를 지으라는 것이 일관적인 거지만은 지금까지 통합청사가 안 되기 때문에 직원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는 별관 중축이라도 해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여수시는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여론조사 실시를 압박하고 있고 최근에는 청사통합추진위원회와 주민자치협의회가 의회에 주민청원을 제출했습니다. 이 청원의 향후 처리 방향은 오는 17일 기획행정위 안건심사에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의회는 최근 지역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별관 증축보다는 재난지원금 지급이 더 시급하다며 이번 정례회를 통해 이를 강하게 요구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인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재난지원금이라는 얘기입니다. 시정부에서는 이두 코로나를 맞아 지역 경제의 공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제2차 전시민 보편지원금 지급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는 이미 여론조사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일단 여론조사를 무산시켰습니다. 또 이번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청회와 토론회 등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시정부의 여론조사 요구에 시의회가 재난지원금 카드로 응수하면서 시청사 별관 문제는 당분간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오는 2028년에 열리는 COP33의 개최 도시로 남해안 남중권을 미리 지정하고 이를 대선 공약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여수시의회 김종길 의원은 어제 정례회 본회의 10분 자유발언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COP28 양보는 국가계획으로 확정해놓고 스스로 모순된 결정을 한 것이라며 지역민들이 납득할 만한 입장 표명을 중앙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특히 심각한 인구 감소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 회생의 돌파구를 찾던 남해안 남중권에서는 COP 유치가 각별했고 유치의 명분 또한 충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양에 글로벌 데이터 센터가 들어섭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어제 한국 오라클 마스턴 투자운용과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030년까지 광양시 황금산단 내 10만 5천여 제곱미터 면적에 7천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4세대 오라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청은 이번 데이터 센터가 본격 운영되면 전남의 기업들에게 수준 높은 클라우드 솔루션과 데이터베이스 서비스가 제공되고 200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현복 광양시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사법 처리 시점이 임박했습니다. 지역사회가 시장의 신병 처리 결과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광양시 공직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패방지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정현복 광양시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현재 정 시장의 구속 수사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 시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이 결정되면 지난 7개월 동안 지리하게 끌어왔던 정 시장에 대한 비위 혐의 관련 경찰의 수사도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정 시장에 대해 법원이 불구속 수사를 결정하면 경찰의 추가 혐의 입증을 위한 수사에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법조계 안팎에서는 현재 구속영장 발부와 기각의 두 가지 경우의 수에서 정 시장의 건강 상태를 가장 큰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정 시장의 신병 처리 시점이 임박해 오면서 지역사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한 규명을 위해 사법당국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떠돌던 소문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수사의 결과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나 아니면 계속되는 수사 속에서 이런 문제들이 엄정하게 밝혀져서 지방자치단체의 깨끗한 행정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광양시 공직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정 시장의 비위 혐의와 관련해 그동안 30여 명에 이르는 공무원들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왔던 만큼 추가 사법 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의 압수수색이라든가 이런 부분, 직원들이 수사를 받은 부분 직원들 지켜보면은 상당히 직원들에서 일을 열심히 했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그쪽 파장이 커지니까 조금 힘들죠. 옆에서 지켜보는 직원들도 많이 힘들어하죠. 수사를 받는 직원들도 힘들겠지만. 지난 3월 부동산 이해충돌 의혹으로 시작된 정연복 광양시장의 비위 혐의에 대한 경찰의 수사. 이제 정 시장에 대한 사법당국의 신병 처리 시점이 임박해 오면서 지역사회는 적지 않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 정치권이 특별 재심 제도의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어제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특별 재심과 직권 재심 제도가 여순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법무부가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박범계 장관에게 요청했고,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제주 4.3 사건의 경우 지난 3월 특별법 개정으로 직권 재심 등이 가능해지면서 희생자 명예 회복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편 여순 사건 진상규명위원회 운영비 등이 내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지역 정치권은 국비 51억 5천여만 원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전남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안전시설 확충과 캠페인 등의 효과로 크게 줄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387명이었던 전남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해마다 감소해 지난해 281명으로 줄었고, 올 들어서도 지난달 말까지 사망자가 20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명, 12% 줄었습니다. 전남도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른 연말 교통량 증가와 사고 발생에 대비해 합동 단속팀 구성, 교통안전 캠페인, 교통취약자 안전교육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은 바다의 반도체라고 부를 정도로 수산물 수출의 최고 품목입니다. 전남은 이런 우리나라 김 산업의 기반을 바치고 있는 중요한 지역인데요. 김 종자 산업의 현실은 초라하기만 합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붉은 포자들로 가득 채워진 유리 플라스크 안에 공기가 주입되고 있습니다. 김의 씨앗으로 불리는 사상체로 유리로 된 플라스크 안에서 증식된다고 해서 유리 사상체로 불립니다. 올해 국내 유리 사상체 분양량은 26kg, 1g에 2만 원 선으로 시장 규모가 5억 원가량이 불과하지만 부가가치는 100배를 넘고 있습니다. 1g 가지고 김을 생산했을 때 2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순금 한 200돈 정도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 같은 유리 사상체를 공급하는 곳은 공공기관 3곳과 민간인 6명으로 이 가운데 민간인 1명이 전체 공급량의 35%가량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유리 사상체를 공급한다는 민간인의 생산 장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목포 시내 주택가에 자리 잡은 오래된 단독주택. 이곳 한켠의 비좁은 공간에서 빛과 산소, 바닷물 공급 시설 등을 갖추고 유리 사상체를 키워내고 있습니다. 업체라고 부르기 힘들 정도의 열악한 시설에서 70대 고령의 생산자는 30년 독학으로 유리 사상체를 증식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 도둑질이라고. 그래도 이건 기본이라도 안 돼. 요거는 그냥 시작했던 것이 누가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다. 일본 자료보고. 전국 공급량의 상당량을 책임지다 보니 3년 전 이 업체가 공급을 일시 중단하면서 김 씨앗 대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몸이 안 좋아가지고 전체 공급량의 한 50% 이상 정도를 공급을 못하는 해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인 비상이 걸렸죠, 아주. 무안군의 바닷가에 인접한 곳에 설치된 김 배양장. 농사로 치면 씨앗을 모종으로 길러내는 곳입니다. 내년 9월 김 농사를 위해 새로운 굴껍질을 수조에 깔고 씨앗을 뿌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배양장은 비닐하우스에 차광막을 설치하고 풍량을 조절할 수 있게 만든 수준입니다. 수온과 빛이 배양 과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지만 자연에 맡길 수밖에 없는 실정. 특히 김종자 배양에 대한 연구도 전무에 표준 배양 기술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일본 가면은 엄청나게 여건이 좋아서 책자로 뭐 CD로 전부 논문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전혀. 더구나 한국산 굴껍데기는 전량 폐기물로 취급되면서 배양장에서 사용이 불가능해 중국산이 무더기로 수입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산이 두껍고 고람수도 많이 나가고 실질적인 종묘협회 회원들한테는 도움이 될란가 몰라도 어민들한테는 손해를 가고 있죠 지금. 국내 수산물 중 해외로 가장 많이 수출되면서 바다의 반도체로 불리는 김. 김 산업의 뿌리인 종자와 배양 산업은 수출액 홍보에만 매달리는 정부와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간의 수공업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우리 기술로 개발된 농법이 미국 시장에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GCM 농법으로 불리는 특수 미생물 농법인데요. 미국 현지에서 사전 검증을 마치고 빠르면 내년부터 정식 수출에 나설 예정입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푸르름 가득한 이파리 사이로 딸기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50일 남짓을 키워 이달 초부터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꽃대마다 달린 딸기도 많아 수확량이 여느 농가의 2배에 이를 것이라는 것이 재배 농민의 설명입니다. 이렇게 딸기 농사를 지은 지 5년째입니다. 생장 발육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8월 달까지 여름 딸기 딸 때까지 갖고 가고 있어요. 전남대학교 친환경 농업연구소가 10여 년 전부터 전국 농가에 보급하고 있는 이른바 GCM 농법 덕분입니다. 이 농법은 작물에 피해를 주는 곰팡이와 해충의 알 껍질을 분해하는 특수 미생물 배양액을 작물에 뿌려서 식물의 성장을 돕습니다. 농약과 비료의 사용을 크게 줄일 수 있어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도 보급이 됐고 3년 전부터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과도 공동으로 포도 시험 재배를 진행해 효능을 인정받았습니다. 포도의 흰가루병 문제도 완벽하게 해결했고 캘리포니아의 북쪽 기후와 남쪽 기후 둘 다 검증이 끝났기 때문에 특히 미국 수출 통관 절차 등의 어려움이 있었던 기존의 용액으로 된 제품을 가루로 만드는 데 성공해 빠르면 내년 초부터는 미국 농업당국으로부터 수출 품목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As long as we have the research results, I think there is no reason that they are not to do that. It's possible. 지역 대학에서 싹을 틔운 미생물 농법이 세계 최대 농업 강국 미국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전남도가 벼 재배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경영 안정 대책비를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소재한 0.1헥타르 이상의 농지에서 벼를 직접 재배하는 농업인이며 헥타르당 66만 원씩 직불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전남도는 지난 2001년 벼 경영 안정 대책비 사업을 시작해 지금까지 9,120억 원을 투입했으며 올해 예산은 570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와 관광협회가 위드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여수관광의 발전 방향을 공동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와 전남관광협회 여수시 지부는 어제 시청에서 간담회를 갖고 침체된 여행업계의 점진적인 회복을 위해 변화된 관광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모범 방역 관광 도시를 만드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달 중순부터 관광업계 종사자들과 협의해 위드 코로나 대응 체계를 논의해왔으며 관광 종합 대책반 연장 운영과 주요 관광지 방역관리요원 집중 배치 등 관광지 방역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수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벽지 구간의 버스 운행 시간을 조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운전기사들은 어제 여수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현재 운행 시간은 2008년 도입된 것으로 교통량 증가, 노선 연장, 5030 속도 제한 등 변화한 교통 상황에 맞지 않다며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는 과속과 난폭 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화양, 율촌, 돌산 등 벽지 구간의 운행 시간을 연장하고
인원을 충원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포스코가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로 1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철강 전문 분석기관 WSD가 최근 글로벌 철강사 경쟁력 평가를 실시한 결과 기술 혁신, 재무 건전성 등 평가 항목에서 종합평점 8.54점으로 포스코를 12년 연속 세계 최고 철강사로 선정했습니다. 포스코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위기 속에서도 지난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20조 6천억 원에 영업이익 3조 1천억 원을 기록하며 창사 이래 최고의 경영 실적을 보였습니다. 여수시가 2026년 세계 섬 박람회를 앞두고 관내 365개 유무인도 가운데 10개의 대표 섬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오는 16일까지 10대 대표 섬을 선정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과 직원 설문조사, 시민 여론조사 등을 거쳐 1차로 30개, 2차로 20개 섬을 선정하고 최종 10개 대표 섬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이렇게 선정된 10대 대표 섬을 위드 코로나 시대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는 물론 홈페이지와 홍보 달력 등에 게시하고 섬 발전 종합계획 용역에 반영해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오늘부터 1박 2일의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방문 반대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광주진보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윤 후보의 광주 방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는 윤 후보의 방문이 5.18과 광주를 이용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면담이나 간담회 등 일체의 접촉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전남 대학생 진보연합도 윤 후보의 5.18 묘지 참배를 거부한다며 철야 농성을 진행했습니다. 여수시 의회가 어제부터 35일 동안 정례회를 열고 올해 마지막 의정 활동에 나섭니다. 여수시 의회는 다음 달 13일까지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 등 28건의 조례안과 제5회 추경과 2022년도 본예산 등 예산안 2건, 여순특별법 시행령 제정과 COP33 유치 촉구 등 결의안 3건 등 44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시의회는 특히 이번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예정돼 있다며 지난 1년간의 시 행정의 공과를 따지고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편성됐는지 면밀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